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 서비스 실시간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프로 서비스는 실시간 속보, 분석글 이런 데이터를 바로바로 전달드리고 있고 현재 주간장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낮에 밤에 구분 없이 중요한 내용 나오면 전달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커피 한 잔 5,000원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프로 서비스 등급에 가입을 해준다면 많은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 계좌 인증 지금 상황 한번 보시면 메일이 많이 안 와서 댓글로 우선 볼게요. 네, 챙이의 뜰라님 축하드립니다. 라라튜브님, 행복한 갈매기님, 빛날휘님, SVV님, 그리고 골든크라이님, 수익, 메타 프로젝트 이번에 참여하신 저희 멤버십 가족 여러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프로 서비스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공매도 상황 한번 보시면은 현재 눈에 띄는 공매도가 메타가 60%로 단독적으로 높은 공매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QQ가 70%로 상당히 좀 부담되는 수치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다음 주에 시장 볼 때 메타와 QQ 기술주의 움직임을 좀 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 결정도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메타가 200에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타격감과 QQQ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래도 걱정을 좀 덜어낼 만한 내용이 좀 버털물만 하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위블 큰손 주간 매매 동향 보시죠. 빨간색이 12월 첫째 주 위블 큰손 기관들의 매매입니다. 자, 보시면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빨간색이 높게 올라온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11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던 반면에 12월 첫째 주에는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두 번째로 가장 큰 매수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11월 달 매도했었던 그 물량만큼 거의 3분의 2 이상의 매수세는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 12월 첫째 주에는 크게 발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공포감에 빠질 때 개인들은 팔았고 반면에 기관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매수했다라는 부분들이 미국 주식 이번 주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써 버텨볼만 하다라고 현재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베이스닷컴 구독자 단독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사용을 하지만 시간 전략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X 플랫폼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중요한 내용 선별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놓치는 부분을 인베이스닷컴 프로에서 채워주고 있다는 점, 프로 플러스에서도 더욱더 시간 전략을 도와준다라는 점이 매우 도움이 되고요. 가격 또한 지금 22일까지 70%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2만원 정도 이렇게 결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월 2만원이면 그래도 치킨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투자해서 수익 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빅테크 퍼 상태 보시면 여전히 메타가 낮은 상태고 RSI가 마소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금요일날 증시 영향이 있었던 게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히 또 보시죠. 메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전환된 느낌으로서 상승세가 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 테마 수혜로 적용되나 트럼프 행정부 로봇 산업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서 상승의 흐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됩니다. 12월 금리 인하 차기 연준장이 결정된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케빈 나스의 시대 가능성 높다.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금리 인하 26년도 총 2번 인하할 것이고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하 25pp 이상 진행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 약 90%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인 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이번 한 주에 선반영이 되면서 막상 발표가 됐을 때 기대감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실망감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 버텨볼만 하다. 개별 종목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 세 종목 보시면서 과연 QQQ의 움직임 공매도 70% 돌파해줄 것인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 중기, 프로젝트 계좌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계좌 같은 경우는 계속 양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매수하지 않고 현재 계속
보유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평단 보시면 FBL 32.47, USD 50.38, FNGU 28.94 전체적으로 그래도 적절히 잘 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FBL이 잘 담은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프로젝트 매매 상황 보시면 큰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거치 계좌 상태 보시면은 현재 매튜가 31%, TSLL 33%, MBDL, FBL 이렇게 7%, 32%고요. 평단 궁금해하신 분들 거치 매튜 물량 같은 경우는 25.83, TSLL 15.42, MBDL 79.42, FBL 26.32.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매튜와 FBA를 중기 물량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날 주간장 시작하면은 매튜와 FBA를 중기 계좌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중기 관점으로 바꿀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하면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은 참고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83%, 현금이 17%로 8대 2 정도 비중 가지고 있고 주식이 약 2억 8천, 현금이 5억 아니죠. 5,700만 원으로 이렇게 총자산 3억 4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메타가 올라주게 되면서 현재 3,300만 원 정도 전체 포트 중에서 12% 비중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도 많이 올라주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차트 간단히 보시죠.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상단을 돌파해주고 이 양봉의 윗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상승 마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481달러가 부담이 되었는지 짜게 좀 눌림이 윗꼬리가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주봉상 그 전에 양봉의 윗선을 지켜주고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고 추세 사단을 지켜주고 올라왔다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 상단에는 한번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 주식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써 이번 한 주 버텨볼만 하다. 특히나 대장주들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의 이 3박자 주요 종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개인들의 눌림이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주봉상 먼저 보시면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하단을 지켜주는 것과 장대 양봉의 윗선 683달러를 지켜주고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좋은 상황 같아요. 조금 더 기대감으로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역사상 신고가 689.7달러를 이번 주 돌파해주게 된다면 추가 랠리는 이어지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상승 추세 하단을 지켜주게 되면서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5일선을 지켜주게 되었고 추세 안으로 들어왔고 계속 추세 하단에 이탈되지 않고 지켜주면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매우 더 가려는 의지는 보여진다. 좀 버텨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스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항으로 작용됐었던 상단에 지지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21선 근처와 함께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스파이에겐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현재는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83달러 5일선 근처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QQQ 보시죠. QQQ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인 게 QQQ가 공매도가 여기서 70%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서클 쳤는데 보면은 이때도 70% 이상 공매도가 나왔었던 구간들인데 소화를 해주고 다시 상승세로 수식기가 좀 나면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추세 하단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온 거 매우 긍정이고 추세 하단 123달러 지켜주고 올라와주는 것이 더욱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5일선과 21선과 51선 120, 200이 정배열로서 안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QQQ 주봉상도 이 장대 양봉의 윗선을 위로 올라오고 그 전에 장대 음봉 중간선 위로 턱걸이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이 현재 매우 긍정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이 장대 음봉 윗선 부근까지 134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은 금리 인하가 막상 결정됐을 경우에 2026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2번인지 1번인지 3번
번인지 이 점도표에 따라서 영향력은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어제 장중에 금요일날 역사상 신고가가 나오고 조금 눌림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강력한 에너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봉에서 310달러 위로 마무리되는 것, 즉 312달러 전고 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올라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봉상도 보시면은 현재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인데, 그러나 걱정인 게 거의 고점 부근에서 밑꼬리가 살짝 발생됐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좀 안도감은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브루더컴 이렇게 나옵니다. 브루더컴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상승세로 이 반도체를 이끄는 모습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 결정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FNGS. FNGS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못 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그건 힘이 없었고요. 다행인 거는 이 장대 음봉의 이 영역 윗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점과 5일선을 지켜주고 마무리되었다는 거, 조금 더 면밀히 세심히 보면은 장대 음봉의 이 중간선 위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 그래도 버텨주려는 의지는 보여진다.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시면 21선, 51선이 이 아래를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과 일목구명표 상단에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면은 떨어지려고 하면은 버텨주려는 좀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FNGS에게 중요한 건 이 상승 추세 하단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기 상승 추세 안으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하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었던 녀석들이 이 회색 추세가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봉,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양봉으로 올라와 주는 것 매우 현재 중요한 모습이다. 다시 이 장대 음봉 노란색 구간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71.32달러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최대 마지노선으로는 이 장대 음봉의 이 중간선 71.69달러 지켜주고 돌파하고 72달러로 추세 안으로 여기 올라오는 것이 현재 FNGS에게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현재 장대 양봉의 이 윗선을 지켜줘서 매우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장대 음봉이 발생되었던 이 중간선을 돌파해주는 거, 71.38달러 안정적으로 73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대 음봉 길게 나오면서 하락 장악형이 고점에서 나와서 좀 부담되는 상황이고, 거래량 동반돼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간선을 소화해주고 올라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80달러를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 180달러대가 최대 매물대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의 윗선 부근이기 때문에 180달러를 지지받아주고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는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엔비디아 무빙을, 위불 큰손들의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봤을 때 이번 주 내내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매수 이렇게 해서 5일 연속 4일 연속 큰손들의 매매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이 가벼워졌고 기관들이 지금 180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이 장대 음봉의 영역을 소화해주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승의 촉매제가 브루더컴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브루더컴 촉매제와 금리 인하의 이 짬뽕으로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면 저항이 되는 라인들이 21선 84달러와 조금 더 상승 더 나가면 여기 51선 187달러 장대 음봉의 중간선, 거래량이 동반됐었던 장대 음봉의 중간선 188달러이기 때문에 여기 좀 두터운 구름대와 3박자 정도의 저항 매물을 돌파해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버털볼만 한 이유가 맞습니다. 위불 큰손들은 여기서 5일 연속 대량 매수 들어왔다는 점을 보면 조금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매물대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최대 매물대 마지노선으로 걸려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동평균선들이 5일선과 21선이 껴있어서 위로든 아래든 튈 준비는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좀 올라가면은 매물대 소화하면 중간선 부근까지 좀 상승 여력이 이번 주에는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도 보시면은 그래도 현재 주봉에서 20주선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72달러에서 지켜주는 모습과 180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지만 현재 여기 5주선 183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주봉에게 중요하고, 좀 더 올라가면은 이 밑선 188달러 장대 음봉의 하락장악형이 나왔었던 장대 음봉의 밑선 부근까지 이렇게 눌림받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QQQ의 움직임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대장이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 주봉부터 보시면 메타는 정말 이쁘게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22년 10월부터 88달러 종가 기준으로 그었던 추세가 그리고 스토캐슬로우가 3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양봉 길게 나오고 상승에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3개월 예상의 상승 흐름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5주선 돌파해주고 50주선 돌파해주면서 장대 음봉의 밑선 650달러를 돌파해주면서 상승 랠리 펼쳐지는 상황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조지표 스토캐슬로우가 K값과 D값이 주봉상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RSI도 50포인트 중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버텨볼 만하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장대 음봉의 밑선 영역과 이 51선, 61선, 50달러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말 잘해줍니다. 네, 그냥 지금 올린 게 아니라 200일선에 딱 안착하고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에 61선을 돌파해주고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호재와 함께 올린다라고 하면은 70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군다나 최대 거래량이 나왔었던 10월 30일과 31일에 이 두 캔들을 소화해주고 올라온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61선, 현재로서는 이 51선 675달러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돌파해주는 것 중요하고 200일선 살짝 걸치고 마무리된 게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좀 상승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거래량이 여기 200일선 근처에서 음봉 길게 나왔었던 이 거래량만큼 그 이상의 거래량이 돌파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면서 양봉을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것이 이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관점으로 RSI를 보면 우물을 만들었었던 구간이 88달러 저점과 4월 7일 날 어느 정도의 그 관세 폭탄 그 다음에 25년 11월 달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우물을 만든다라는 관점보다도 우물을 만들고 올라갔을 때 거의 5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고 살짝 올라가더라도 좀 눌림받고 다시 가는 메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 엉덩이 묶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특징적으로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있었던 부분들 현재 추세 하단 부근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고 매물대 관점도 보시면 현재 매물대가 여기 위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이 조금은 기술적 반등에 좀 가능성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상은 이 밑꼬리가 조금 길게 발생된 부분들은 그렇지만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이 장대 양봉의 윗선을 지켜주고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버텨볼만 하다.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순회의 기대감으로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주봉상 보시면은 현재 여기 윗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부분을 보면은 455달러 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잘하면은 조금 더 상승 랠리가 460달러 470달러 부근까지는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확실히 기관들이 3개월 연속 매수하는 이유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일봉상 관점도 보시더라도 현재 450달러 위로 마무리가 되면서 최대 매물대가 아래 깔려 있고 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상승 랠리는 조금 더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나 상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약 1억 주 정도 올리면서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확실한 더 가겠다라는 더 500달러 가려는 의지는 계속 보여줄 것 같고요. 좀 더 깔끔히 한번 보시면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보시면 캔들 아래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 좀 저항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항을 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저항의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옛날 매물이고 가볍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최근에 있었던 이 매물대만 좀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결정과 로봇 산업에 대한 세형 행정혁명에 대한 내용으로서 450 돌파 470 여력까지는 488 근처까지는 좀 단독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매우 긍정적으로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빠르게 보시죠. 현재 빅수가 15.40 공포 타며 공포 40으로 극도 공포에서 공포 40으로 많이 회복을 해주게 되었고 좀 있으면 중립 구간 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히 볼게요. 캐시우드가 테슬라 37,000주 매도, 메타도 9,200주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엔비디아 내부자 거래도 12월 2일날 약 12,000주 정도, 1,200만원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12,000주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CLSA의 목표 주가 상향이
$30로 상향이 있었고, 근데 지금 애플이 내부적으로 좀 구조조정, 인사 조직에 조금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 좀 타격감이 있는 상황들이고, 메타 같은 경우는 AI 웨어러블 스타트업 리미트리스를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즉슨 스마트 안경에 더욱더 투자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 메타의 내용들이 월요일날 좀 긍정적으로 200일선을 안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26년도 IPO 상장의 좀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상장하지 않는다, 좀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공매도 상황 보시면 QQQ 70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고 마음이 걸립니다.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나 최근에 70% 이상 나왔을 경우에 다시 말아 올리고 숏시기가 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내부자 매도 상황 보시면 12월 달 들어서 12월 초에 빅테크들의 내부자 매도가 조금은 많이 발생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 엔비디아, 2등 구글, 3등 아이렌 2배, 매도 결제 TSLA, 속슬, 테슬라, 순매수 결제, 순매수 지금 1등이 스파이, 그리고 단기 채권 2등 오라클 2배, 매도 결제 속슬, 테슬라, TSLN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해요. 셧다운 이후에 쌓였던 고용, 물가 발표 중요하고, 연준위원들 12월 이제 금리나 진행되죠. 빅테크 개별 AI 칩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면 엔비디아의 영향력. 네, 증시일정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이번 주 포인트는 맞아요. 바로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결정, 금리 인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하면서 비둘기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점도표를 찍으면서 2026년도에 2번 할 건지 3번 할 건지, 아니다 한 번 해야 된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기대감이 충족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월화수, 월화수는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은 높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라클 실적 발표와 브로드컴 실적 발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고용 데이터도 나오기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 장세도 예상이 되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변동성 정말 심합니다. 벌써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마지막 한 달도 예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텔레그램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